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도시의 기능 지역의 분화에 대해서 좀 배워봤죠? 자, 오늘은 같은 단원 안에 좀 들어가 있긴 하는데, 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수학력 평가에서 보게 되는 한국지리에서 우리가 4번 이상 문제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어느 부분을 좀 살펴볼 거냐면, 도시화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거야. 이거 좀 여담인데, 이거 어제 찍었는데, 지금 날려먹어갖고, 똑같은 거 다시 하는 거야. 이런 된장.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 대해서 살펴볼 때는 이 앞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파트, 그리고 도시 파트는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시가 등장하게 되려면 인구의 숫자가 중요하죠. 일정 명수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지만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의 인구와 도시의 특징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진국의 인구의 특징과 도시의 특징, 개발도상국의 인구의 특징과 도시의 특징이 똑같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선진국은 그 기점이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 이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좀 뒤늦은 때죠.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돼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자, 이때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인구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 도시화도 진행이 된다는 거지. 도시화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 아닌 곳들이 도시가 되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짧게 말씀드리면, 촌락이 도시가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촌락은 농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촌락은 모집단이죠. 과일이야, 과일. 농촌은 사과고, 어촌은 포도고 이런 거죠. 촌락을 약간 선생님 나이 또래 아재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돼. 즉 도시화는 촌락이 도시가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선진국이랑 개발도상국의 인구의 특징과 도시의 특징이 똑같아.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뭐 할 거냐? 도시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도시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 아닌 곳이 도시가 되어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주 공부 좀 한 친구들은 익숙한 그래프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도시화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 학교마다 가르쳐주는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세 개로 나눠진다라는 건 똑같은 거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한 30% 정도 될 테고, 얘가 한 70% 정도 될 거야. 세 개로 나눠져. 즉 여기 있는 퍼센트, 물론 학교마다 25라고 가르쳐주는 쪽도 있고 80이라고 가르쳐주는 쪽도 있어요. 숫자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자, 이 퍼센트의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살고 있는 이 인구의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약 25%, 20에서 25% 사는 이쪽은 전체 인구 5명 중에 1명만이 도시에 살고 나머지는 촌락, 시골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는 무슨 단계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단계별로. 그리고 주로 이제 종착 단계는 선진국이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띠고 있고, 개발도상국 이런 모습을 좀 띠고 있는 거죠. 자, 이 가속화 단계, 요거부터 가야겠죠? 초기 단계는 농경사회예요. 대부분의 인구, 약 80% 이상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거죠. 물론 어업도 들어가겠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은, 칸부족. 후기산업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물론 중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는 산업사회랑 후기산업사회의 글자를 맞추는 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3 이상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시기별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게 문제가 나오는 거지. 자, 초기 단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온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1960년대 이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일반사회, 통합사회, 한국시리 파트에서 인구랑 도시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등장하는 네 글자가 있죠. 촌락에서 이사해서 도시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로 모든 인구들이 집중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건 뭐죠? 이쪽은 이제 잘 봐야 돼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주는지 모르니까 다 써줄게. 역도시화, 근교화, 교외화, 인구의 J턴 현상, U턴 현상,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촌양도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개발도상국이든 선진국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이 이촌양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나은 일자리, 문화시설, 사회 기반시설 때문에 촌락에서 다 도시로 막 다 들어와요. 전부 다. 뭐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죠. 대한민국의 서울이죠. 지금도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같은 대도시로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주택 부족, 땅값 오른다는 얘기야. 차 막히지. 쓰레기도 많지 않나? 환경오염, 범죄, 소음. 주거 공간의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 위의 단계인 종착 단계는 대도시로 들어왔다가 그림을 조금 그려주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촌양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가 도시니까, 대도시. 근데 아까 들어갔던 것처럼 들어갔는데, 너무 개판이야. 막 너무 짜증나. 살기도 좀 뭐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들어갔다가 근처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시지역의 기능지역 분화할 때 신도시랑 위성도시 양기 잠깐 했었지. 그래서 주거 환경이 좋은 서울로 따지면 뭐 성남, 뭐 구리,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성남이 아무리 살기 좋고 공기 맑고 좋다고 하더라도 내 직장은 서울이란 말이야. 근데 성남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3시간 걸려. 그럼 거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라는 전제하에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주거 환경의 정주 환경의 좀 질이 떨어지게 되는 도시 지역을 벗어나 근처에 있는 신도시나 아니면 위성도시에서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물론 쇼핑, 데이트, 일은 도시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잘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좀 더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지역에서 거주를 하죠. 그리고 조금 슬픈 사람들은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뭐 슬럼 지역화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부잣집 딸내미 이런 표현을 미국에서 좀 쓴다면 업타운 거리라고 얘기해요. 업타운 걸. 이쪽이 업타운이고 여기가 중심부가 다운타운이야.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시간에 했던 도시의 내부 기능 지역의 분화, 기억나니? CBD 지구 이런 것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도시하고 곡선을 머리에 딱 그린 다음에 딱딱딱 나누는 거죠. 자,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퍼센트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농경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 그리고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산업사회에서 이촌양도는 너희가 약 4년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후기산업사회에서는 근교와 교외와 역도시와 인구의 U턴 현상, J턴 현상 들어갔다 살짝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오면 비슷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원래는. 자, 요 5개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어려운 문제가 수능에 3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도록 할게요.